시대적 배경은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세기 초에서 19세기 중반의 어디쯤이고요. 9살 소년 이사쿠는 삿갓을 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세차게 돌진하는 파도를 맞아가며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나무 파편들을 조금씩 주워다가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되었다 싶자 사람들은 각자 목재를 하나씩 들고 마을 안에 있는 촌장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긴조라는 남성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고요. 이사쿠는 자신이 가져온 목재를 시신 곁에 내려놓으며 이걸 땔감으로 쓴다면 꽤 요긴 할 텐데 죽은 사람을 태우는 데 쓴다니 좀 아쉬운 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여기까지 분위기만 보시더라도 이 마을은 상당히 가난한 어촌 마을이란 걸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긴조라는 남성 역시도 배에는 3배를 한 줄 걸치고 있을 뿐 거의 알몸이나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는 올해 여름 먹을 것을 구하겠다며 암초지대를 뒤지다 허리를 다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걷지를 못하게 되자 가망이 없다 생각한 가족들이 그에게 물만 주어서 결국 그는 굶어 죽어버린 것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런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일이냐 여기고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사쿠의 집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으로 이소키치라는 남동생과 가네라는 여동생,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대루라는 갓난쟁이까지 포함해 식구가 모두 6이나 되는 꽤 번잡한 가정의 장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겠다며 이웃 마을에 3년 계약으로 팔려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에 이사쿠는 졸지에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 되었긴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다른 마을에선 갓난쟁이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팔려간 대신 막내 대루가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고요. 자신이 어린 대신 어머니가 생활력이 강하셔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을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하는 걸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위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 이웃 마을과 거래를 하는 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이 되고요. 말린 생선이나 해산물을 내다 팔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험난한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뱃님이라는 존재인 거고요. 이사쿠가 살고 있는 마을 앞 바닷가는 옛부터 암초가 많아서 길을 잘못 든 배들이 파선이 되면 그 잔해들이 파도에 밀려 해안가까지 쓸려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뱃님이 오셨다 하여 쓸려온 물건들을 주민들이 나눠 겨울을 버티는 방식으로 지금껏 지내오고 있었던 건데, 한마디로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 뱃님이라는 존재는 곧 희망과도 같은 의미였던 거고요. 그 때문에 마을에서는 산이 붉게 물들 무렵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해안가에 모여 뱃님이 오시길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긴조의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쿠는 산이 울긋불긋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곤 올해부턴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 행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행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마을 주민 중 젊은 신혼부부가 배를 타고 암초가 있는 지역까지 나아간 후 새끼줄을 바다에 던져 이곳까지 배가 잘 들어오길 기도를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고요.
이후엔 아내만 촌장의 집으로 향한 후 마당에 차려놓은 밥상을 그대로 발로 차 뒤집는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뜻은 암초에 걸린 배가 이 밥그릇 마냥 잘 뒤집혀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불행이 발생하길 비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이 마을은 지금껏 편히 한 해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이후 주민들은 해안가에 커다란 가마솥을 옮겨 놓은 후 그 안에 모래와 바닷물을 퍼부어 겨울 동안은 당번을 정해 소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사쿠가 말한 행사라는 건 정확하게 이 소금 굽기 작업에 자신이 참여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었던 건데,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겨울 동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봄에 내다 팔 소금을 밤낮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행사가 시작한 지 4일쯤 되던 날, 이사쿠는 기치조라는 남성과 짝이 되어 밤새 가마솥을 지키게 되는데, 그는 한동안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다 뜬금없이 이사쿠에게 너는 이 작업을 하기엔 꽤 어려 보이는데 혹시 소금 굽기는 왜 하는 건지 아니? 하며 생각지도 못한 걸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사쿠는 우물쭈물하며 소일거리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며 대답을 하자 그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건 먼 바다에 있는 배를 유인하기 위한 거야. 연기를 보고 뭔가 싶어 접근한 배가 암초에 걸리길 유인하는 거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이사쿠는 그제서야 왜 낮에 해도 될 소금 굽기를 밤까지 이어가는 건지 단박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기치조의 말에 뭔가 깨달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가마솥 밑에 장작을 몇 개 추가하더니 암초에 걸려 난파될 위기에 처하면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바다에 버리게 되는 거야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헌데 그해 겨울 밤새도록 소금을 구웠지만 결국 뱃님은 마을에 찾아오시질 않았고요. 마을 사람 중 일부는 가족들을 살리겠다며 자진해서 이웃 마을에 팔려가는 가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쿠의 막내 대루 역시 폭설이 내린 다음 날 고열을 일으킨 후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사쿠는 항상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등이 처음으로 꿀렁거리며 흐느끼는 걸 보게 되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가족을 대신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이사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직접 바다로 나가 두 손으로 정어리를 잡고 잡아온 오징어를 손질해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서툰 솜씨 때문에 어획량은 좋지 않았지만 한 번도 어머니는 그와 관련되어 잔소리를 하시지 않았고요. 이에 이웃들이 어떻게 생선을 낚는지 눈으로 훔쳐보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역시 겨울이 지난 후 헤어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체구가 왜소해 비실비실했던 사촌형 다키치가 마을에서 가장 힘이 좋은 구라 누나와 만나 결혼을 하는 경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이사쿠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당시 오징어철이었기 때문에 방에는 걸어둔 오징어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다키치 형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듯 어린 이사쿠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 계절은 꽁치를 잡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사쿠는 동생 이소키치와 함께 먼 바다로 나가 생선을 잡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서 산에 올라 피나무 껍질을 벗긴 후 겨울을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간은 흘러 12월의 어느 날
자고 있던 이사쿠는 마을 주민들이 흥분하여 뱃님이 오셨다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고요. 이게 뭔가 싶어 해안가로 달려가 보니 반쯤 파손된 배가 파도에 밀려와 해안가 한켠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온 주민 중 일부는 이미 배 안을 살핀 후 200섬 아니 300섬은 되는 것 같아 하며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뒤늦게 나타난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해, 뱃님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에 주민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지자 촌장은 돛의 문양이 상선인 것부터 확인을 하더니 눈이 좋은 사내들 몇과 어린 이사쿠를 지정해 마을 밖에서 망을 보고 있으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뱃님을 맞이할 동안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보지는 않는지 감시를 하라는 뜻이었는데, 이사쿠는 흥분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숨에 마을 끝 언덕까지 올랐지만 두 눈은 쓰러진 뱃님에게서 뗄 수가 없었고요. 이후 어두워질 쯤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지금껏 보지도 못한 물건과 곡식들이 집 앞에 가마니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자신의 동생들은 처음으로 쌀죽이라는 것을 후루룩 하고 마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이사쿠는 올겨울은 가족을 잃지 않겠구나 하며 찾아와 주신 뱃님께 감사의 기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순간 자신은 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몰라 어머니에게 혹시 배 안에 사람이 있진 않던가요 하며 물어보자, 이에 어머니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어서 보이더니 부상당한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입막음을 위해 때려서 죽였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 뱃님께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는 것도 관례 중 하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처리하는 것도 관례 중 하나니 이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지 마을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이사쿠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제서야 곡식들을 가리키며 이걸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라며 환하게 미소 짓는 표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된 어느 날인데 집집마다 곡식들이 들어차 있었던 탓에 마을 주민들은 모두 표정이 밝고 걱정 또한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몇 해는 편히 지낼 수 있는 건가 싶은 무렵 소금을 팔러 이웃 마을에 갔던 사내가 마을에 돌아와 지금 운송중개 사무소라는 곳에서 작년 겨울 갑자기 배가 사라진 일로 사람들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여나 우리 마을에 찾아와 집이라도 뒤지게 된다면 분명 나온 물건의 출처에 대해 상세히 따져서 묻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뱃님께서 주신 물건을 산에다가 감춰야겠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사쿠의 어머니는 무거운 쌀가마를 등에 짊어지고 8번이나 반복해서 산을 오르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어깨에서는 고름이 터져 나오고 다리는 검푸르게 변해 자리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마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생선을 잡으러 바다에 나갈 시기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어차피 곡식이 산에 있다며 일을 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요. 한동안 눈치를 보며 집에서 웅크리고 지내다 배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곡식을 찾아서 그 해를 편히 보낼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소금 굽기를 시작할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다시 촌장의 지시로 곡식들은 집으로 옮겨놓은 상태였고요.
이때 이사쿠의 집에는 3년은 버틸 곡식이 쌓여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에게 쌀맛에 길들여지지 말라며 멀건한 죽으로만 식사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 갑자기 해안가에서 또다시 작년마냥 뱃님이다! 뱃님이 오셨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사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얼마 뒤 촌장이 뒤늦게 해안가에 도착하자 먼저 배에 올랐던 남성 중 하나가 급히 달려와선 이상하게 안에는 화물이 아무것도 없고 붉은 옷을 입은 시신만 20구 정도가 배 안에 누여져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촌장은 항해 중 식량이 떨어져 모두 굶어 죽었다는 말인 건가 하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껏 마을에는 수차례 뱃님이 찾아왔지만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촌장조차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마을 주민들이 한 명씩 수군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갑자기 촌장은 그래 붉은색은 길조야 분명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야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뱃님이 우리 마을을 찾으시는 건 오래된 관례인데 어찌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냐 라고 말을 하더니 시신이 입고 있던 붉은 옷을 벗겨내 마을 여자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벌을 이사쿠의 여동생 가네가 물려받아 가족들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처음 문제가 발생한 건 2월이 시작할 무렵부터이고요. 여동생 가네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쓰러진 후 이소키치와 어머니마저 연달아 고열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이런 전염병이 이사쿠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져버렸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엔 단순 독한 고풀이라 여겼지만 이후 사람들 얼굴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하며 이 질병이 뱃님을 통해 퍼진 천연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결국 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살을 해버리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로 마을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쿠의 여동생 가네 또한 목숨을 잃게 되고 이소키치는 눈이 너무 가렵다며 비빈 후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겨우 고열을 견뎌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지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큰 흉이 생겨버리게 되고요. 상태가 이렇게 되자 부촌장이 사람들을 해안가로 모으더니 지금 집에 있는 시신은 모두 모아서 태우고 그나마 멀쩡한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면 얼굴에 흉이 생긴 자들은 산에 올라가 행적을 감춰야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민 중 일부는 어찌 병 때문에 가족들이 헤어질 수 있겠냐며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멀쩡했던 다키치 형이 시력을 잃은 아내의 손을 잡고 산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생을 마무리하겠다는 표현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두 명씩 흐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쿠의 어머니는 무덤덤이 주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쌀밥을 지운 뒤 주먹밥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녀는 하나 남은 멀쩡한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 나와 이소키치는 산으로 들어갈 테니 넌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으렴이라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 후 급히 주먹밥 몇 개를 챙긴 후 눈이 먼 동생의 손을 잡고 집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이사쿠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집에서 멍하니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3월 하순이 되었을 즈음 자신도 모르게
맞아. 지금은 정어리가 올라올 때지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요. 배에 오르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으니 먼 발치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고된 노역을 끝내고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헌데 이때 이사쿠는 지금 집에 남겨진 가족이 자신밖에 없다는 말을 어찌 전해야 할지 떠오르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아버지였음에도 차마 이사쿠는 반가워하며 다가가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저 입으로 맞아, 정어리를 잡아야 해 라는 말을 되뇌며 묵묵히 고개를 돌려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